챗GPT의 개인화 기능이 있습니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과 함께 수십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아주 중요한 기능입니다. 챗GPT는 이 기능으로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이것을 답변에 반영합니다. 특별한 설정을 하지 않아도 챗GPT의 맞춤화는 메모리 기능을 통해서 자동으로 진행됩니다. 만약 이것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서 잘못된 정보나 불필요한 정보가 누적된다면 챗GPT를 아주 비효율적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챗GPT를 사용할 때는 이 개인화 기능을 먼저 파악해서 제대로 설정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설정을 여기저기서 복사해서 쓰고 있는데 그렇게 사용하는 내용들이 챗GPT를 자신에 맞지 않게 얼마나 비효율적으로 만들고 있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과 대화를 나눌 때 내가 관심이 없는 주제로 이야기를 하면 흥미가 떨어집니다. 반대로 내 관심사나 취미를 물어보고 이런 주제로 이야기를 하면 대화하는 게 훨씬 더 즐겁습니다. 이런 것이 대화의 스킬입니다. 챗GPT도 이런 대화의 기술을 사용합니다. 챗GPT는 대화를 하면서 나의 취미, 관심사들을 파악하고 이것을 반영해서 대화를 진행하려고 노력합니다. 이것이 바로 개인화 기능입니다. 여러분이 챗GPT와의 대화에 지속적으로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만드는 기술입니다. 이 개인화 기능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메모리 기능과 맞춤 설정입니다. 프로필, 설정, 개인 맞춤 설정 창에서 위에 있는 맞춤형 지침이 맞춤 설정이고 아래에 있는 메모리가 메모리 기능입니다. 두 기능은 모두 맞춤화에 사용되지만 작동 방식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메모리 기능은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를 챗GPT가 스스로 파악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달라고 계속 요청하면 챗GPT는 이 사람이 유머를 좋아한다고 판단하고 메모리에 자동으로 저장합니다. 그리고 대화에서 재미있는 표현을 사용하려고 노력합니다. 이것이 메모리 기능입니다. 두 번째 맞춤 설정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챗GPT에게 직접 알려주는 방식입니다. 챗GPT는 입력해준 내용으로 나를 파악하고 그 내용을 답변에 반영합니다. 맞춤화를 위해서 직업, 취미 등을 질문할 때마다 채팅창에 입력하는 것이 번거롭기 때문에 맞춤 설정에 미리 저장해 두는 겁니다. 챗GPT에게 나를 설명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챗GPT는 스스로 파악한 정보와 내가 입력한 내용을 바탕으로 나를 설명해 줍니다. 이 정보는 답변을 내게 맞춤화하는 데 사용되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정보는 새 채팅이 시작될 때마다 로딩돼서 대화에 반영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 정보는 새 채팅이 시작될 때마다 로딩돼서 대화에 반영됩니다. 이 내용을 최적화해서 잘 입력해두면 챗GPT를 아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에게 맞지 않는 불필요한 정보나 답변을 방해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챗GPT가 아주 비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즉, 어설프게 사용하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맞춤화와 상관없는 이런 내용을 입력하는 경우입니다. 이 불필요한 내용이 질문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체크된다면 얼마나 비효율적이겠습니까? 더 큰 문제는 답변을 너무 복잡하게 만들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맞춤 설정에는 위와 같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기법들을 기술하는데 신중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세부적인 요구사항이 많아지면 유연성이 떨어져서 오히려 챗GPT의 성능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그리고 해석하기 어려운 모호한 표현들은 챗GPT가 중요한 내용을 빠르게 파악하는데 방해가 됩니다. 위 내용들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위처럼 입력할 거면 차라리 안 쓰는 게 낫습니다. 개인화 기능은 자신의 목적과 특성에 맞게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맞춤 설정 내용을 그대로 복사해서 사용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하는 일이 다른 작가, 요리사, 프로그래머가 똑같은 맞춤 설정 내용을 복사해서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챗GPT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 전문적으로 잘 작성된 맞춤 설정을 그대로 복사해서 사용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답변에 포함된 용어나 표현이 지나치게 전문적이면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챗GPT를 배우는데 오히려 장애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개인화 기능은 정확하게 파악해서 자신의 목적에 맞게 구성한 후에 사용해야 합니다. 개인화 기능을 제대로 설명하려면 메모리 기능, 맞춤 설정,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최적화 과정까지 모두 설명해야 합니다. 이 기능들은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개인화 기능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도 빠져서는 안 됩니다. 저는 여기에 개인화 기능의 활용법까지 다룰 예정입니다. 그래서 총 6개의 영상으로 나눠서 개인화 기능을 자세하게 설명할 예정입니다. 맞춤 설정과 메모리 기능은 모두 나의 정보를 저장하는 역할을 하지만 저장되는 정보의 성격이 다릅니다. 맞춤 설정에는 내가 직접 입력하는 정보가 저장되고 메모리에는 챗GPT가 대화를 하면서 나를 기억하는 정보들이 저장됩니다. 내가 사용하는 말투, 버릇, 대화 스타일, 관심사 등이 메모리에 저장되는 겁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메모리 기능으로 정보를 저장하고 어떻게 맞춤화가 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설명합니다. 2편과 3편에서는 메모리와 맞춤 설정에 정보를 어떻게 분류해서 저장하고 이 정보들을 최적화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4편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내용을 그냥 복사해서 사용하고 있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기법들을 하나씩 자세하게 분석해 드릴 겁니다. 개인화 기능에서 가장 잘못된 사용법 중 하나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기법을 남발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따라서 자신에게 필요한 내용만 선택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1편은 기본적인 설명이고 2편, 3편과 4편이 개인화 기능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후에 개인화 기능을 활용해서 다양한 분석을 하고 맞춤형 콘텐츠를 만드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정보의 활용편을 보시면 챗GPT를 활용해서 얼마나 창의적인 작업이 가능한지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진행할 내용입니다. 기본적인 메모리 기능 사용법과 메모리 정보를 관리하는 방법, 그리고 최적화를 설명합니다. 챗GPT는 메모리 기능을 사용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이것을 답변에 반영합니다. 나는 친구라고 부르는 것을 좋아한다고 입력하면 상단에 메모리 업데이트됨이라는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이 정보가 메모리에 자동으로 저장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식으로 챗GPT는 대화 중에 나오는 나의 직업, 관심사, 선호도 등의 정보를 자동으로 저장합니다. 오늘 경제기사 검색해 달라고 하면 친구라고 부르면서 답을 합니다. 앞에서 친구라고 부르는 것을 좋아한다고 메모리에 저장했기 때문입니다. 새 채팅에서 다시 질문을 했는데 역시 친구라고 부르면서 답을 합니다. 이런 단순한 호칭 외에도 다양한 내용을 맞춤화할 수 있습니다. 메모리에 저장된 내용에 따라 답변이 어떻게 바뀌는지 보겠습니다. AI에 대해 설명해 달라고 하면 일반적인 내용으로 설명합니다. 이번에는 나는 AI를 전공한 프로그래머라고 입력하고 AI에 대해 설명해 달라고 하면 답변이 훨씬 더 자세하고 전문적으로 바뀝니다. 두 개의 설명을 비교해 달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기본적인 개념을 간단하게 소개했고 일반인을 위한 설명에 적합하다고 답합니다. 두 번째는 AI에 대해 좀 더 기술적인 설명을 제공했고 AI 전문가나 기술적 배경을 가진 사람에게 적합하다고 답합니다. 답변이 나의 수준에 맞게 맞춤화가 된 걸 알 수 있습니다. 전공, 직업, 경력 등을 메모리에 저장해 두면 이와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는 좀 더 전문적이고 세부적인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이 없는 질문에서도 나의 직업이나 관심사가 포함된 내용으로 답변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흥미를 가질 만한 내용을 중심으로 대화를 진행하는 겁니다. 예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메모리 기능으로 자동화하는 방법을 설명해 달라고 했습니다. 이 답변에는 AI와 운동에 관한 내용이 많습니다. 제가 AI에 관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 운동에 관심이 많다고 메모리에 저장했기 때문입니다. 이걸 보면 메모리나 맞춤 설정에 저장된 정보가 챗GPT 동작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메모리에 저장된 정보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챗GPT가 정보를 자동으로 저장할 때 메모리 업데이트됨이라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이 메시지를 클릭하고 메모리 관리하기를 클릭하면 메모리에 저장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삭제하고 싶은 항목이 있으면 휴지통을 클릭합니다. 메모리에 정보가 저장되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동 저장되는 경우와 내가 직접 요청하는 경우입니다. 첫 번째는 대화 중에 챗GPT가 나의 관심사나 선호와 관련된 내용을 자동 저장하는 경우입니다. 챗GPT에서 이미지를 생성하는 프롬프트를 요청했습니다. 그랬더니
사용자는 유튜버이며 고퀄리티 이미지 제작에 관심이 있다고 메모리에 자동 저장합니다. 두 번째는 메모리에 저장하라고 직접 요청하는 경우입니다. 나는 IT 업계에서 일하고 있는데 기억해달라고 입력하면 메모리에 저장됩니다. 메모리에 저장하고 싶은데 챗GPT가 저장을 안 하면 기억해줘, 저장해줘라고 입력하면 됩니다. 메모리에 저장된 내용을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메모리에 저장된 내용에서 백엔드를 프론트엔드로 수정해달라고 하면 메모리 내용이 수정됩니다. 메모리 내용은 내가 직접 수정할 수 없기 때문에 채팅창에 요청해서 수정해야 합니다. 메모리 기능을 관리할 수 있는 메뉴가 있습니다. 프로필, 설정, 개인 맞춤 설정을 클릭하면 메모리 관리 화면이 나옵니다. 메모리 관리하기를 클릭하면 메모리에 저장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메모리 업데이트된 메시지를 클릭했을 때 나오는 화면입니다. 아래 메모리 지우기를 클릭하면 메모리에 저장된 정보를 모두 삭제할 수 있습니다. 메모리 기능 자체를 비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개인 맞춤 설정 창에서 메모리 기능을 끄면 됩니다. 대화 중에 정보가 자동으로 저장되는 이유는 이 메모리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챗GPT가 메모리에 정보를 자동 저장하는 것이 싫으면 이 기능을 끄면 됩니다. 그리고 메모리 기능을 비활성화하면 메모리에 저장된 내용이 더 이상 답변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는데 메모리 기능을 꺼도 맞춤 설정에 저장된 정보는 답변에 반영이 됩니다. 메모리 기능과 맞춤 설정은 서로 독립적으로 동작합니다. 따라서 맞춤화를 완전히 끄려면 메모리 기능과 맞춤 설정을 모두 비활성화해야 합니다. 메모리 기능은 답변의 맞춤화 외에도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데 바로 자동화입니다. 자동화를 통해서 자주 하는 반복적인 작업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동화는 단축키 설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챗GPT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단축키가 있습니다. 오른쪽 아래 물음표를 클릭하고 키보드 단축키를 클릭하면 사용할 수 있는 단축키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외에도 메모리 기능을 활용해서 다양한 작업을 단축키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번역해달라는 요청을 단축키로 지정해 보겠습니다. 위와 같이 입력해서 단축키로 설정합니다. 이후 영어로 나오는 내용이 있을 경우 /TK를 입력하면 됩니다. 좀 더 긴 작업을 단축키로 지정해 보겠습니다. 이미지를 생성하는 프롬프트를 작성하는 작업입니다. 단축키를 활용해서 이미지를 생성하는 프롬프트를 작성합니다. 작성된 프롬프트를 레오나르도 AI에 입력하면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단축키를 한글로 지정하면 기억하기가 좀 더 쉽습니다. 주민등록번호, 카드번호, 집주소 같은 민감한 개인정보는 메모리에 저장할 수 없습니다. 이런 정보를 메모리에 저장하려고 하면 개인정보는 기억할 수 없다고 나옵니다. 개인적인 일정 정보도 저장되지 않습니다. 이런 정보들은 메모리에 저장할 수 없습니다. 메모장이나 음성 녹음처럼 메모리를 임시 저장 장소로 활용하는 방법을 계속 테스트해 보았는데 저장할 수 없는 정보가 많아서 이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개인화 기능을 사용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내용이 최적화입니다. 만약 메모리에 실제 관심사와 다르거나 불필요한 정보가 저장되어 있으면 챗GPT를 아주 비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화 중에 챗GPT가 잘못 판단해서 위와 같은 정보가 메모리에 저장되었습니다. 이런 불필요한 정보가 질문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체크된다면 상당히 비효율적이게 됩니다. 따라서 메모리에 저장된 정보는 주기적으로 확인해서 불필요한 내용은 삭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에서 설명한 단축키 설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축키는 답변의 맞춤화에 상관이 없기 때문에 자주 사용하는 꼭 필요한 내용만 설정해야 합니다. 메모리에 저장된 정보에 대한 최적화는 제한적입니다. 내가 입력하는 것이 아니고 챗GPT가 자동으로 저장하는 정보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끔 확인해서 잘못된 내용을 수정하거나 불필요한 정보를 삭제하는 정도만 해주면 됩니다. 하지만 다음에 설명하는 맞춤 설정에서는 이 최적화 과정이 아주 중요합니다. 맞춤 설정은 내가 직접 입력하는 정보이기 때문입니다.
최적화는 다음 영상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맞춤 설정의 최적화 내용을 보시면 여러분이 맞춤 설정에 얼마나 불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있는지, 그리고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기법을 얼마나 남발해서 사용하고 있는지를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메모리에 저장된 정보는 주기적으로 확인해서 불필요한 내용은 삭제해야 합니다. 이것이 번거로우면 필요한 정보만 선택적으로 저장시킬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단축키를 활용하면 됩니다. 문장이 /m으로 시작할 때만 메모리에 저장하라고 설정하면 원하는 정보만 선택적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와인을 좋아한다고 입력해도 메모리에 저장되지 않습니다. /m을 사용하고 와인을 좋아한다고 입력해야 메모리에 저장됩니다. 이렇게 하면 필요한 정보만 메모리에 저장되게 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단축키 설정은 일반적으로 메모리보다는 다음에 설명하는 맞춤 설정에 저장합니다. 단축키 설정을 여기 메모리 기능에서 설명한 이유는 단축키를 활용해서 정보를 선택적으로 저장시키는 이 방법을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자동 저장을 막는 이 방법은 신중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나의 대화 스타일, 말투, 버릇 등을 답변에 자동으로 반영시키는 챗GPT의 중요한 기능을 막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처음에는 자동 저장으로 메모리에 충분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후에 필요한 정보만 선택적으로 저장하는 방법이 좋습니다. 일단은 챗GPT에 충분히 익숙해진 후에 이 단축키의 사용 여부를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개인화 기능은 맞춤화, 최적화는 물론이고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기 때문에 결코 쉬운 주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챗GPT 활용 실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주제입니다. 다른 사람이 작성한 맞춤 설정 내용을 그냥 복사해서 사용하면 실력이 늘지도 않고 챗GPT 설정에도 좋지 않습니다. 다음 영상을 보시면서 입력하는 정보들을 직접 작성하고 최적화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주제가 끝날 때쯤 실력이 크게 향상된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어려운 코딩을 분석하고 고급 유료 기능을 사용해야 챗GPT를 잘 쓰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핵심 내용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 주제를 마무리하면 챗GPT의 답변을 볼 때 완전히 다른 느낌으로 다가올 겁니다. 챗GPT의 답변에서 왜 이런 내용이 나오는지, 그리고 답변을 개선하려면 어떤 부분을 보강해야 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개인화 기능 활용편은 꼭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의 인트로와 클로징 음악은 개인화 기능을 활용해서 AI로 생성한 음악입니다. 개인화 기능을 활용하면 음악뿐만 아니고 이미지 등도 맞춤화된 형태로 생성할 수 있고 다양한 분석도 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챗GPT를 어디에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잘 몰랐던 분들은 챗GPT에 대해서 완전히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될 겁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